안녕하세요. 제티와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 오늘은 지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지난 시간 영상이 뒤집혀서 90도 회전돼서 영상 촬영을 한 걸 그대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불편하게 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고요. 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올릴 수 있었는데 그만큼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찍어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개념 열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개념 넓히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좀 쭉 풀어볼까 합니다. 1-3번부터 9-3번까지 총 9개의 문제, 개념 넓히기 문제를 풀면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개념에 대해서 응용하는 연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1-3번이에요. 로그 3의 12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와 같은 내용이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건 바로 부등식입니다. 자, 로그 3의 12의 값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고 그와 같은 거를 꾸준히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값은요 3의 제곱이니까 2고요 3의 3제곱이니까 3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로그 3의 12는 2와 3 사이의 값, 즉 2점 얼마의 값을 가져요. 따라서 정수 부분 A의 값은 2가 되겠죠. 또 소수 부분 B는요 원래의 값이 2점 얼마이고 거기에서 2를 빼내면 소수 부분만 남겠네요. 따라서 소수 부분 B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얘를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얘는 로그 2의 제곱이죠. 4입니다. 3으로, 여기가 로그 3이니까 여기도 로그 3으로 해줘야죠. 3의 제곱. 따라서 로그 3의 9분의 12 로그 3의 약분해서 3분의 4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에서 등장하는 게 3의 a제곱이 있고요 3의 b제곱이 있습니다. 또 3의 마이너스 a제곱이 있고요 3의 마이너스 b제곱이 있어요. 3의 a제곱이면 9가 될 테고요 3의 b제곱이면 3의 로그 3의 3분의 4죠. 자, 로그 성질 기억하고 있나요? 3분의 4로 그냥 얻어집니다. 자, 얘는요 3의 a제곱 분의 1이죠. 따라서 9분의 1인가 할 수 있고요. 얘는요 마찬가지로 3의 b제곱분의 1 따라서 4분의 3으로 얻어집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해서 그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9분의 1이 있고요 4분의 3이 있습니다. 또 9가 있고요 3분의 4가 있어요. 자, 통분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데 통분하는 것도 약간 좀 요령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36분으로 통분하면 4에다가 27 따라서 31인가요? 31 이렇게 구해집니다. 얘는 3으로 통분했더니 3분의 31인가요? 자, 이렇게 약분이 일어나면서 3분의 36이 되고 12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 연습이 꼭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 소수 부분은요 원래 전체 값에서 정수 부분만큼을 빼냅니다. 2-3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을 a, b의 값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로그 2의 45는요 자, 로그 2의 9 곱하기 9, 5, 45입니다. 그렇다면요 로그 2의 3의 제곱 더하기가 되죠. 로그 2의 5. 자, 이 값이 바로 a입니다. 자, 또 로그 2의 75는요 75는 얼마 곱하면 나오나요? 15 곱하기 5 그러니까 3 곱하기 25 75 얻어집니까? 따라서 로그 2의 3 로그 2의 5의 제곱. 자, 이 값이 b예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로그 2의 3분의 5를 구하라고 그랬고요. 이것은 로그 2의 5 마이너스 로그 2의 3입니다. 자, 거기에 착안해서 얘를 갖다가 그냥 빼기 해볼게요. 빼기 하면 로그 2의 3 나오죠. 빼기 하면 로그 2의 5 나옵니다. 그쵸? 이것이 a-b예요. 이 값이 구해졌고 이거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a-b의 부호만 바꾼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3번을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것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해라. 자, 2차 방정식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우선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은 2분의 m으로, 두 근의 곱은 4로 구해집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식, 요 식을 한번 볼까요? 자, 로그 알파의 2, 로그 베타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요? 밑이 다르죠. 밑이 다르면요, 로그에서는 밑을 같게 하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밑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요, 밑의 변환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밑의 변환 공식 베타분의 1 이렇게. 밑의 변환 공식 어때요? 아직은 조금 덜 익숙할 텐데 이게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자, 통분했어요. 통분했습니다. 여기까지 얻었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는 그 조건 여기에서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냐면 이 두 번째 식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식 알파 베타는 4에서 자, 요거 보입니까? 요 값을 여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양변에 로그 2 밑이 2인 로그를 이렇게 취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 얻어집니까?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는 2라고 얻어지나요? 따라서 분자의 값은 2가 됩니다.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분의 2. 자, 분모의 값만 구하면 이제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모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조금 문제예요. 어떤 방식으로 분모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값을 알려줬죠.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알려줬어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줬죠. 문제에서 구할 것은 m의 값을 구해야 되고, m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알파의 값과 베타의 값을 각각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구한 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자, 이 식과 이 식, 이 두 개의 식을 연결하면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로그 2의 알파를 A라고 표현하고요, 로그 2의 베타를 B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A 더하기 B는 2,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 뭐가 보입니까? 근과 계수와의 공식이 보이나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A와 B를 두 근으로 하는, A와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것입니다. 이 방정식이 두 근 A와 B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거는 3과 1로 인수분해 되고 x의 값은요 3과 마이너스 1로 구해집니다. 따라서 A의 값을 3이라 하고 B의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파 베타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요. 자, 좀 길게 가네요. 따라서 여기서 해볼까요? 따라서 A의 값이 3입니다. 그 A 값을 뭐라고 그랬죠? 로그 2의 알파. 따라서 알파는요 2의 3제곱 8이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로그 2의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베타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m이라고 그랬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8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m. 따라서 m은요 17로 구해집니다. 자, 조금 어렵고 복잡한가요? 자, 결국에는요 무엇을 구했어요? 최종적으로 요 알파 2 로그 2 알파 로그 2의 베타에 대한 곱셈의 결과 덧셈의 결과를 구해서 그거를 결국에 2차 방정식으로 다시 환원을 한 거죠. 거기에서 근을 구하고 알파와 베타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 상용 로그로 넘어갑니다. 개념 넓히기 4-3번이에요. 상용 로그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4-3번을 보면 정수 부분이 m인 자연수 전체의 개수를 x, 역수의 똑같은 수죠. 그 수의 역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인 자연수 전체의 개수를 y라고 할 때 이것을 m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우선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결해 볼까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m인 여기까지만 한번 해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요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등식으로 나타냅니다. 부등식. 자, 여기 어떤 수가 있겠죠. 어떤 수. 그 어떤 수를요 우선 뭐 n이라고 나타내 볼까요? 그 어떤 수 n에 대해서 그 n에 대하여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m, 정수 부분이 m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값은 m 점 얼마 된다는 얘기죠. 부등호로 나타내면요 m 이상이고 m 플러스 1 미만이겠죠. 마찬가지로요 역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 이라고요. 그렇다면요 이거는 또 마이너스 n에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고 그 뒤에 양수로서의 소수가 얼마라고 붙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해하는 건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할 때는요 마이너스 3.2라고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3을 정수 부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정수 부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수 부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2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마이너스 0.2잖아요. 이거는 다시 마이너스 4 더하기 0.8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정수 부분, 뒤쪽의 값이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소수 부분은 그 특성상 0에서 1 사이의 값, 그러니까 0 이상 1 미만의 값을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상용 로그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용 로그표에는 양수의 값만 주어져 있고 그래야 찾을 수 있으니까 음수로 나타내는 건 가급적 피하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레 정수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이 값은 이렇게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풀이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n은 10의 m제곱 되나요? 10의 m 플러스 1제곱인가요? 자, 전체의 개수를 x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수 전체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 빼면 개수를 구할 수 있죠. 이거는 10의 m제곱으로 묶어내면 10-1이니까 9 곱하기 10의 m제곱으로 구해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10의 마이너스 n제곱을 하기 전에 이게 n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n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이와 같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n은요, 자, 요거를 좀 그대로 쓸까요? 이렇게 그대로 쓰겠습니다. 10의 n-1제곱이고요 10의 n제곱이에요. 이번에는 그 개수를 y개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쪽이 더 크니까요, 큰 쪽에서 작은 쪽,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그 개수 구할 수 있고요. 10의 n-1제곱으로 묶어내면 10-1 해서 9 곱하기 10의 n-1제곱으로 구해집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요,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로그 x는요 9 곱하기 10의 m제곱이에요. 로그 y는요 로그 9 곱하기 10의 n-1제곱이고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9 더하기, 자 이거 m 내려오고 10, 로그 10의 10은 의미 없죠. 이것도 더하기가 되는데 빼기 n-1. 자,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게 바로 구해줄 수 있는 거 확인이 됩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정수 부분이 얼마다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연습 많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꼭 한번 연습해 보고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래요. 자, 로그 n의 소수 부분을 fn이라고 할 때 집합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자 n이 1부터 150일 때 소수 부분은 도대체 원소의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몇 가지나 나오겠느냐? 자, n이 1부터 150까지의 숫자예요. 150까지의 숫자. 그때 로그 n을 하면 로그 n을 하겠습니다. 로그 n을 하면 로그 1부터 로그 150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한 자리 숫자에 대한 것부터 세 자리 숫자에 대한 것까지 쭉 있는데, 그때 가수들이 가수라는 표현은 하지 않을게요. 소수 부분 이걸 가수라 말한다고 했습니다. 정수 부분을 지표, 이것을 가수, 소수 부분을 가수라고 한다 했어요. 가수 부분이 몇 가지가 나오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150가지가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답은 3번 135가지가 되고요. 총 15가지가 빠지게 됩니다. 왜 빠지나요? 그렇죠? 중복되니까 빠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중복되나요? 바로 이런 것들이 중복됩니다. 누구요? 1, 10, 100.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중복되죠. 가수가 같습니다. 기억합니까? 지난 시간에 개념 원리에서 연습했던 거. 개념 열기에서 우리 무슨 연습을 했냐면 32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321, 32.1, 3.21, 0.321, 자 이런 식으로 자릿수에만 변화가 생기고 숫자의 배열이 같은 경우에 소수 부분이 계속해서 똑같이 등장하는 거 기억납니까? 바로 그거예요. 숫자 배열이 같으면 0은 뭐 의미 없는 숫자고요. 0을 제외하고서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이 같습니다. 숫자 배열이 1, 10, 100으로 같으면 소수 부분이 같아요. 따라서 11과 110 이런 애들도 소수 부분이 같은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같은 것들을 좀 빼줘야 되겠는데 한꺼번에 빼버릴까요? 150개 중에서 자 어떤 것들이 빠질까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1과 같아서 빠져야 되는 것들, 그리고 뭐 2와 같아서 빠져야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 빠져야 되고, 20은 2와 같을 테고, 30 다 빠져야겠죠. 90은 또 9와 같을 테고, 100은 다시 1과 같을 테고요. 110은 11과 같을 테고, 120, 150은 15와 같을 테고. 이해가 되나요? 여기 9개, 여기 6개, 15개. 그래서 135개로 구해집니다. 자, 소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답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6제곱이 각각 12자리, 14자리 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자릿수와 정수 부분과의 관계 기억납니까? 자릿수와 정수 부분과의 관계. 로그 321을 하면 이게 얼마 나왔어요? 2점 하고 0점 얼마 뭐 이렇게 나왔어요. 정수 부분이 2가 나옵니다. 자릿수는 세 자릿수예요. 321. 세 자릿수의 로그를 취하면 정수 부분이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2가 나오죠? 그렇죠. 321을
3.21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나타냈으니까 요 10의 제곱 여기에서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굳이 3.21로 나타냈죠? 그쵸. 얘는 상용 로그 표에서 찾을 수 있는 수니까. 찾을 수 있는 수. 1부터 9.99까지의 숫자만 상용 로그 표에서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수분이 한 자릿수인 그런 수로 나타내는 방식을 취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까요? x 6제곱이 12자리의 수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로그를 취했을 때 이게 11 더하기 얼마 얼마, 그러니까 즉 11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된다는 뜻이고요. 또 로그 y의 8제곱이 14자리가 된다는 건 바로 13점 얼마 얼마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요, 부등호로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부등호로 x의 6제곱 12, 이것은요 13부터 14까지가 가능합니다. 14까지. 자,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 놓치지 마세요. 이 소수 부분이 0일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1이 됩니다. 자, 그 따라서 로그 x는요 6 내려오고 6으로 나눠주니까 6분의 11 2가 되고요. 로그 y는요 8로 나눠주니까 8분의 13 그리고 8분의 14, 8분의 14니까 약분해서 4분의 7이 됩니다. xy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식을 더하기 하면 xy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로그 성질 때문이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xy가 되잖아요. 더하기를 하면 되죠. 더하기 했더니 통분해 버릴까요? 통분하면 24분의 83이 얻어집니다. 자, 얘도요 통분하면 24분의 24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4로 약분했으니까 4분의 15인가요? 자, 이 값을 구해보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을 구하면 그 값은 3.45 얼마 뭐 이렇게 나오고요. 이 값은 3.75로 떨어집니다. 즉 이 값은요 3. 얼마 이거보다 큰 3. 얼마 정수 부분이 3이죠. 정수 부분이 3인 거 보이나요? 따라서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이것은 몇 자리? 4자리 수. 7-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이구야, 이번에는 137자리 수예요. 137자리. 여러분들은 어제 잠자리 어땠나요? 쌤은 어제 잠자리가 별로였고요. 쌤 어제 사감이어서 학교에서 잤습니다. 학교에서 자면 영 잠자리가 그래요. 여기서는 137자리의 수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이것은 처음으로 얼마 만에 나타내겠느냐 뭐 이랬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7자리의 수라고 그랬으니까요, 정수 부분의 수 136. 얼마 돼야 되는 거 이해됩니까? 로그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이 136. 얼마 따라서 부등호로 나타내자고요. 부등호로. 기억하세요. 부등호입니다. 부등호가 훨씬 다루기가 수월해요. 로그 23을 구해보면요, 100으로 나누니까 1.36, 1.37이 되고요. 자, 이것을 구하려면요, 얘는 23의 마이너스 10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0을 곱해요. 마이너스 10을. 그러면 마이너스 13.6, 마이너스 13.7이 되겠죠. 얘는요, 로그 마이너스 10이 올라갔으니까 23분의 1의 10제곱 되나요? 자, 그런데 이 값은 마이너스 14 더하기 0.4, 이 값은요 마이너스 14 더하기 0.3.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내고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정수 부분을 읽어줄 수 있죠. 정수 부분을 읽어줄 수 있죠. 그렇다면 답은 14자리로 구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기억납니까? 소수. 자, 이 값은요
23분의 1보다 작은 값이고 그걸 10제곱에 쓰니까 1보다 훨씬 작은 값이 될 겁니다.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선가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을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계산했을 때 0점 하고서 0000000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되다가 드디어 뭔가 0이 아닌 숫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0점 얼마 이해가 되니까요. 그때 요 자리가 바로 14번째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가 첫 번째 자리고요. 따라서 0이 13개가 있고 그 다음에 14번째 자리에 가서 드디어 어떤 수가 등장을 하더라. 이해가 되나요? 8-3번 가겠습니다. 자, 조금씩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의 고블렘이라고 할 때 로그 m의 값을 구해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라고 했어요. 로그 x의 가우스. 자, 가우스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거 기억하죠? 5.3이다. 그러면 이거 5로 붙습니다. 수직선으로 생각하면 수월하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 뭐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왼쪽으로 움직여서 정수값, 어디에든 값이 있으면 그걸 왼쪽으로 움직여서 정수값으로 붙이면 그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0.3이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바로 가우스였네요. 따라서 이거는 마치 정수 부분을 채택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정수 부분 이해가 되나요? 정수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4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얻어진다고요. 로그 뭐 얼마를 했는데 마이너스 1.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2 더하기 0.6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잖아요. 그 정수 부분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뭐 가우스 기호와 로그가 어떤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우연히도 같은 결과를 얻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고요. 정수 부분이 5이기 때문에 로그 x의 값은요 5에서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x는요 10의 5제곱 10의 6제곱이 됩니다. 자, 한 번 더요. 한 번 더가 아니라 여기서 또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자,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게 등장을 해요. 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우선 이게 가리키는 의미는요. 소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소수 부분을 의미해요. 왜죠? 처음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뺐습니다. 자, 이게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수 부분을 뺐으니까 소수 부분 남겠네요. 따라서 소수 부분끼리 같다는 뜻이에요. 아하, 소수 부분끼리 같으면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수 부분이 같다? 누가요? 로그 x제곱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 소수 부분이 같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빼기 해볼까요? 빼기 하면 그 값은요 소수 부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값은 자연수로 얻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거죠.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로 얻어지는 이유는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연습을 하면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앞으로는 이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시 좌변이 변형이 됩니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 내려올 테니까 한번 더 쓸까요? 로그 x 이렇게 돼요. 좌변이. 그쵸? 그러니까 로그 x 뭐예요? 3제곱 되죠. 이거는 자연수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요거 하나 있고요. 뭐 요거일 수도 있고요. 요거 하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을 서로 결합을 합니다. 이 둘을요. 자, 여기에서요.
자, 여기에서 각 편에 곱하기 3을 해봅니다. 곱하기 3을요. 곱하기 3을 해요. 그러면 3 로그 x죠. 이거 뭐예요? 로그 x의 3제곱이죠. 이렇게죠. 이렇게. 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자연수. 그런데 얘는 어디에 있다고요? 요 사이에. 따라서 로그 x의 3제곱은 15가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고 17까지만 가능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3제곱 다시 내려와서 로그 x를 구해보면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16, 3분의 17이 됩니다. 그런 x의 값들을 구해보면 10의 5제곱, 10의 3분의 6, 16제곱, 10의 3분의 17제곱이고 그런 x의 값들을 다 곱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해지죠. 3분의 17 지수끼리 더했으니까 그 곱한 값을 m이라고 한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10의 3분의 48에서 10의 16으로 얻어집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거 로그 m과라고 그랬으니까 로그 10의 16 해서 16 되죠. 와우. 자, 여러분들이 그 지수와 로그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뭐 앞으로는 요거를 조금 빠르게 구할 수도 있어요. 뭐 곱을 m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뭐 할지 이거 알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상태에서부터 이미 뭐 해야 될지 결국에 이거 다 더한 값이 16 아니에요? 그 과정을 쭉 생략해서 어떻게 구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9-3번인데요. 자, 8-3번과 매우 유사합니다. 뭐가 조금씩만 달라졌어요. 그렇죠. 문제 형태가 거의 유사하죠. 자,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는지 좀 살펴봤더니 딱 한 군데 달라졌습니다. 어디에요? 요거 1. 요것만 달라졌어요. 자, 요거가 달라지면 뭔가가 많은 부분이 좀 달라지는데, 자, 우선은요 조건 가를 좀 해석해 볼까요? 자, 방금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이게 2라고 했어요. 그러면 로그 x는 어떻게 된다고요? 2에서 3 사이. 자,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 마찬가지로 소수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괄호를 이렇게 딱 치게 되면 여기 빼기 되겠죠. 여기 빼게 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갖다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요 빼기가 더하기 될 거고요. 따라서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자,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과 그렇죠? 더하기 이거 넘어갔습니다.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1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복잡한가요? 로그 x가 뭐 2.3이에요. 로그 y가 뭐 3.7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더해보면 이쪽의 값은 5 더하기 여기 1 되면서 6.0 되는 거 확인되지 않나요? 무슨 얘기예요? 소수 부분 0.3이고 소수 부분 0.7이에요. 그 소수 부분끼리 더해지면서 이와 같이 0 돼버리고 1 됐으니까 소수 부분 0 돼버리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뭐예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러면요 더한 결과에서는 소수 부분이 남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그거죠. 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접근을 좀 할 거냐? 자,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자, 로그 x에 대해서요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등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2 플러스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때 알파가 소수 부분이에요. 소수 부분이니까 0에서 1 사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원래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등호가 없어져야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등호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부분 더했더니 1대 때잖아요. 소수 부분이 0이면 1이 나올 수가 없죠. 소수 부분이 0이면 2가 된다는 얘기는 소수 부분이 0이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소수 부분이 1이 될 수가 없죠. 자, 로그 x의 제곱을 생각해 보면 로그 x의 제곱은 2 로그 x잖아요. 따라서 2 로그 x는 방금 이것처럼 2 곱하기 2 더하기 알파, 그래서 4 더하기 2 알파 이렇게 나타내져요. 여기도 2 알파입니다. 소수 부분이 2 알파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알파가 0이면 0 더하기 0 1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0보다는 크다, 저렇게 나타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되었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 소수 부분이 지금 2알파, 이 소수 부분이 알파겠네. 그러면 2알파와 알파를 더해서 그 값이 1이면 되겠네. 그러면 알파의 값은 3분의 1이겠네.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파의 값이 3분의 1만 구해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실제로 결과부터 확인해 보면요, 알파의 값은 3분의 1만 나오는 게 아니라 3분의 2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개의 값이 구해져야 돼요. 3분의 1만 구해서는 잘못된 답이죠. 자, 왜냐하면 이게 문제예요. 알파가 0에서 1 사이의 범위면 2알파는요 0에서 2까지의 범위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엄마, 그렇다면 이거는요 1점 얼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1점 얼마가 되면 이것이 1을 건네줘서 5 더하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복잡하게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결국엔 자, 이것의 가수가 로그 x 제곱의 가수,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그냥 2알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1 건네주고 여기로 5로 만들어주고 얘는 1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2알파가 되느냐 2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것의 소수 부분, 자, 소수 부분 알파니까 2알파와 알파를 더해서 1이 될 거냐, 2알파 마이너스 1과 알파를 더해서 1이 될 거냐. 여기서 알파의 값은 3분의 1, 여기서 알파의 값은 3분의 2가 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로그 x는요 2 더하기 알파이므로 알파가 3분의 1이면 2 더하기 3분의 1이면 3분의 7, 2 더하기 3분의 2면 3분의 8. 이와 같은 뭐 똑같은 x의 값의 곱을 이거라고 하자. 그 얘기는 결국에 이거 더한 것과 같죠. 3분의 15. 정답은 5가 됩니다. 로그 x에 해당하는 값을 다 더하면 요 x에 해당하는 값들이 다 곱해질 거잖아요. 그 곱한 걸 m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로그 m의 값을 결국엔 구할 수 있는 거죠, 더하면.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종현 선생님께서 기본 다지기와 실력 다지기 문제를 꼼꼼하고 자세히 친절하게 재밌게 풀어주실 겁니다. 자, 기본 다지기와 실력 다지기를 기대해봐요. 수고했습니다.